자, 그럼 오늘 제5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좌장으로 신현석 부산연구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토론을 함께해 주실 권영기 팀장님, 박재홍 회장님, 박창석 연구실장님, 그리고 이준현 부회장님, 마지막으로 조형래 센터장님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신현석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개회식 때 소개를 받았던 신현석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장이 개회사도 하고 좌장도 하느냐. 저는 좀 이번에 이와 같은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기보다도 큰 그림과 그다음에 비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방향을 저희가 논의를 하면서 제가 좌장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부산의 정책뿐만 아니라 또 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면서 모든 거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고요. 먼저 토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굉장히 많이 빠르게 지나갔고 여기 아마 좌석에 계신 분들이 이거 도대체 뭐 P2G, P2H, VTS, ESS 뭐 어마어마한 기술 용어들이 지금 6개 발표 과제를 통해서 다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했던 이번에 이 포럼을 주재했던 거는 5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물 관련된 기업들의 나름대로 부산을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고요. 구슬이 서말이 깨워야 법에 결국은 어디다 갖다 넣어야 되고요. 그걸 어떻게 구현해야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어떤 베니핏이 돌아가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 부산연구원과 부산시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호석 박사께서 저희가 지금 하나의 사례로 가덕도 신공항 또는 공항 부지 또는 어떤 다른 부지에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실천주의자인데요. 이게 맨 구상하고 그림 그리고 발표하고 계획 세우고 이거는 저는 그렇게 사회나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도 실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베니핏이 명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실천 가능한 이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좋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 시작하기 전에 토론 순서를 앞에서 지금 나와 있는 순서보다는 첫 번째 먼저 한국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으로 계신 이준현 전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한국 환경 정책 측면에서 두 번째는 박창석 우리 실장님께서 발표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좀 교육 측면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산학연 지산학 측면에서 조영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다음에 권영기 팀장님 그다음에 박재홍 협회장님 통해서 산업계 얘기를 듣고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이고 시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시 10분까지는 마치겠습니다. 12시라고 약속드리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10분까지인데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녹화를 하고 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원에 다 유튜브에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준현 교수님 좀 총괄적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글로벌 녹색 성장 도시 부산을 주제로 해서 오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포럼에 한 6분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포럼 패널로 왜 저를 불렀을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신현석 원장님이 또 넣어놓으면 이게 아마 100%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때문에 우선 넣어놓은 것 같고요.
제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사실은 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는 기관에 그 당시에 우리 녹색 성장 또 에너지 기술 개발 전략 이런 걸 총괄하는 초대 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야기를 코멘트를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뭐 서론에 우리가 탄소 감축 또 기후 변화 뭐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지금 글로벌하게 겪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 부산시도 예외도 아니고 또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탄소 감축 목표를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어프로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오늘 뭐 그 이창원 원장님께서 여러 또 우리 박태주 원장님 계시고 전 원장님 계시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패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그 에너지 기술이 이게 서포트가 돼 가지고 감축이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즘 우리가 기후테크라는 용어를 다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다시 말하면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탄소 그린화되면서 국가의 산업을 성장하는 모멘텀을 만들자고 하는 게 녹색 성장의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기후테크라든가 탄소 중립이 두 마리 토끼가 똑같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용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중에서 우선 에너지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에너지 기술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면은 뭐 벌써 2009년도면은 14,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말하는 이런 그 우리가 에너지 기술 개발 로드맵도 그때 우리가 산업통상업하고 다 했고 국가가 이걸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기술 문제는 이 기술 개발의 성숙도 또 나아가서는 미래 기술에 대한 우리가 미리 연구 개발 차원에서의 어프로치 이 두 개가 굉장히 병립이 돼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뭐 오늘 우리 해상 풍력 나옵니다. 풍력 또 2차 전지 이런 부분은 이제는 이거는 시장이 있고 기술이 개발돼 있고 이 일종의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성숙대가 있는 시장 오리엔티드 돼 있는 기술로 보고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수소 문제 그 다음에 SMR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술로서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고 개발해 가는 과정이고 이 기술 개발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을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에 그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우리 가덕도에 그 에어시티 쪽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물론 이게 요즘 말하는 그 분산 에너지 그 특별법이 내년도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연계가 돼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발표한 이 각각의 기술들 뭐 풍력도 그러고 그 2차 전지도 그러고 이런 부분들의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이어서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시장성이 열려 있고 우리가 하지만은 이 부분도 강론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기술적 난제들이 군데군데 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만 하더라도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기 자동차가 보급화되면서 그 배터리에 일어나는 열 폭주 현상에 대한 뭐 많은 지금 개발 난제를 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가 주변에 겪고 있는 그런 사소한 부분 뭐 사소한 부분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 탄소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실생활 중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해상풍력은 뭐 사실은 제가 그 정부에 근무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서남해안에
2.5 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정부 사업을 그때 런칭을 시키고 그 당시 2.5 기가와트면은 5메가와트를 500대를 서남해안에 해상 풍력을 심겠다는 게 우리의 그림이었고 저희 그때 평가원에도 해상 풍력 사업단이 그걸 총괄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 해상 풍력 각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그 특수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통해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다. 아까 그 해상 풍력한 발표하신 그런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실제 정부의 계획 안대로 가기에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 단지를 만들고 그 트랙 레코드를 또 우리가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출까지 하겠다는 원 그림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참여하는 각 산업체들, 기업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해상 풍력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있다는 게 법적 규제입니다. 아까 그 소개할 때 10개 이상의 부처가 20 몇 가지의 규제안을 다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나마 그게 서남해안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많이 규제적인 측면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들 또 주민의 수용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SMR 사업도 그러고 그다음에 에카 수소도 그러고 그 에카 수소 같은 경우는 아까 SK에 있는 발표자하고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미래 기술로서 우리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해 나가야 되고 기술의 성숙도를 높여야 되는 게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만은 이게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SK ENS가 우리가 에카 수소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은 핵심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과정이다 하는 거고 SMR 부분은 따로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그래서 우리 부산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파운드리 구축, 이노베이티브 SMR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나오고 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부산시가 어떻게 이걸 잘 어프로치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주요 문제 또 주요 이런 이슈를 제공해주는 우리 부산연구원에 우선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김시한 사장님 계십니다만은 지역 언론들이 요새 올여름 워낙 덥다고 해가지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기후 변화라는 부분을 조금 실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 기후 테크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특히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제가 특별히 우리 김 사장님 또 장시간까지 자료해 주시니까 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부산, 울산, 경남의 동남권의 부울경 과학기술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가 3회째인데 9월 25일 날 그 해운대에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행사가 있고요. 이번에 주제 발표자는 그 산업통상부의 채나무 2차관을 에너지를 총괄하고 있죠. 2차관을 초청 연사로 저희들이 불러서 합니다. 패널에도 여기 있는 전기연구원의 원장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원장님, 또 여기 SML 관련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체의 총괄을 하고 있는 이동수 전무라든가 하여튼 지역에 있는 또 부산시도 여러 패널이 참가할 것이고요. 좀 이런 기회에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난제들이 실제 채나무 차관이 와서 발제를 할 때
그 자리에 와서 지역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좀 말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부언은 하지 않겠고 오늘 그 한국환경연구원의 환경계획연구실장으로 계시는 박창석 박사님께서 그 어떤 정부 쪽에서 환경 측면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세 개가 부처가 있습니다. 하나가 산자부, 환경부. 아까 보셨듯이 축사할 때도 산자부뿐 우리 또 이창원 원장님 환경부 대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토론도 그런 나름대로 굉장히 큰 배려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습니다.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소개받은 환경연구원의 박창석입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 부산이 만든 비전이 스마트, 탄소 중립, 그린이라는 세 가지 비전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저는 현재 그 오늘 제 5차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의 글로벌 녹색 성장 도시 부산이라고 하고 에너지수가 산업의 혁신적 전환 허브는 부산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비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부산이 어떻게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행 비전 혹은 이러한 비전들이 지금 실천하거나 조금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관점에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에너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혹은 가덕도와 관련된 신공항이나 도시조성 방법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리스크들이 무엇인지를 좀 식별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 리스크도 있고 주민들이나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적 리스크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 리스크도 같이 동반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법 제도적 리스크도 같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 목록을 좀 잘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리스크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전체를 아울러서 총괄할 수 있는 조직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규화되고 분산화된 그런 것들을 잘 묶어가지고 서로 조율하고 서로 간에 그 역할들을 잘 나누고 피팅하고 서로 간에 그 결과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진할 수 있는 전담된 조직, 안정적인 조직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담된 조직들을 좀 꼭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비전과 그런 목표들을 조금 더 부산의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워딩이라든지 수치로 만들어서 조금 선전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혹은 부산 시민들이 이해하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다 하는 것들에 대한 공감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에 대한 행동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실천적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가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시간상 부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맨 마지막에 쉬운, 저도 어떤 기술이나 정책도 어렵게 이해하지 못하게 자기도 이해 못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보다는 쉽게 시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게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그 말씀에 굉장히 100% 공감하면서 저희 연구원도 좀 그런 방향으로 그 시와 같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 한국해양대학교 앞에서 우리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디지털 그 탄소 중립 그 센터장을 이번에 아마 새로 만들어져 갖고 맡으신 조형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영래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쭉 들어보니 이제 핵심 기술에 관련돼서 쭉 발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공부하러 왔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왔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농담을 하자면 올해도 많이 더웠지만 제가 이런 기후 넷제로 이런 부분이 한 1, 20년 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제 머리가
좀 남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농담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런 생각을 포럼 발표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해양대학교에 한 30년 근무하면서 우리 그 부산에 보면 한국 조선해양 플랜트 기자재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원장을 저도 한 4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산 지역에서 우리가 물류부터 시작해서 해운, 항만, 그다음에 조선해양 플랜트 또 그와 관련된 기자재 산업 이렇게 쫙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아까 뭐 국장님도 그런 얘기하시고 쭉 하셨는데 사실은 마지막이 제일 조선기자재 플랜트 쪽에 기자재 산업 자체가 한 1,000개 이상의 그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마지막으로 프레셔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대학에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유 총장님이 최근에 이제 총장으로 이제 부임 저걸 하겠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좀 학교에서 기술적으로 서포팅하는 것은 각 교수 개인의 전공 분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육 쪽이나 그와 관련된 우리 탕소중립 관련된 뭐 평가 그다음에 인증, 검증, 평가 이런 쪽에 플랫폼을 좀 구성해서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그와 관련돼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 분야에 우리 해양 쪽 분야에 서포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를 좀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또 우리 그 부산에 보면 오늘 고등교육 그 진흥원장 하시는 우리 지난번 비스태 원장 하시는 우리 원장님도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고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는 맨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PTO만 설명드리면 잠깐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처음으로 탄소 감축 평가 관리사라는 2급 뭐 1급, 2급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민간 자격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그 서울에 있는 SDX 재단과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띄워놓으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센터의 교육 사업인데 띄워놓으니까 많은 그 공공기관, 항만공사라든가 이런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거 좀 그래도 그 기관 안에 뭔가 이 탄소 교육을 좀 받은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뭐 많은 그 지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러 왔으니까요.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건강에 이 손바닥이 그 움직이는 횟수에 따라서 수명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권영기 BNK 금융지주 ESG 전략팀장이시죠? 예,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서정 박사님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또 그다음에 다른 해상풍력 쪽에서도 그렇고 그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린 인베스트뱅크 그리고 BNK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녹색금융 그다음에 녹색지원사업 시밤 굉장히 활동적으로 전국 그 은행들 중에서 선도적으로 지금 그 정책뿐만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같은 이제 큰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금융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 저희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지역의 자본이 유출된다든지 안 그러면 지역 외 혹은 해외의 자본의 지배를 받아서 개발이 끝났을 때 투자 수익과
이자 등 그 열매들이 다 지역 외로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6월달 언론 자료를 보니까 이제 그 단기 순이익 대비해서 사회공헌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부산은행이 15.6%로 1위를 했고 경남은행이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BNK 금융그룹에서는 어쨌든 지역과 동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지역 동반 성장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주요 사업에 18조 4천억 정도를 이제 저희가 지원할 계획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 글로벌 녹색 성장 도시로서의 부산을 위해서 세 가지 금융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녹색 금융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기간 산업이나 SOC 같은 큰 규모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참여를 할 겁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자기 자본이 있겠지만 투자를 받아야 되고 또 PF 대출 같은 것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역 금융기관인 부산은행과 혹은 또 BNK 투자증권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친환경 펀드라든지 녹색 금융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런 에너지 기술 관련된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번 7월 달에 부산시와 그다음에 기보 그리고 BNK 금융그룹에 협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 탄소를 저감하는 기술을 가진 부산시 소재의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산의 본점을 소재한 기술보증기금과 부산시와 그다음 BNK 금융그룹이 이렇게 시너지를 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육성이 되고 많은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몇 년 후에 부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업계 은행의 담당자들은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좀 불신을 좀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보나 기보의 어떤 보증 제도가 좀 마련되면 저희가 이런 무탄소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건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부산시 녹색금융협의회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관의 역할, 그다음에 산업계의 역할, 금융의 역할이 있는데 개별로 저희가 이제 움직이다 보면 어떤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는 부산시의 미래 에너지 산업과가 있을 거고 오늘 발표해 주신 SKNS라든지 코리오 제너레이션, 신성 ST, 한전 이런 이제 산업계 그리고 저희 BNK 금융그룹 아까 기보와 부산시의 사례처럼 이런 기관들이 좀 머리를 맞대면 부산이 글로벌 녹색 성장 도시가 되는 날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부산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자녀들 부산에서 낳아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부산의 인구 소멸,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도 약간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오늘 그 신현석 원장님도 계신데 부산 연구원에서 좀 간사 기관을 맡아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밥은 저희 BNK에서 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밥에 약합니다. 주령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산 녹색금융협의회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연구원하고 또 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그 사례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도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이 그 탄소중립을 구현하는 금융 분야에 큰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부산시에다 그러거든요. 이제 부산시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후배들이나 제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그래서 항상 좀 아쉬워하는 게 꼭 자기 행사들만 가요,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또 자기 과것만 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초연결이라는 게 별게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업무 외에 그다음에 그거가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행사나 아니면 또 그 세미나 포럼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들 바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게 박재홍 한국전기차 산업협회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요즘에 뭐 전기차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 수요처면서도 공급처고 또 그다음에 협회라는 곳은 아마 인증 표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전기차 자체가 이제 그 탄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그 기술이자 또 이제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지난 6월 말에 이제 60만 6천 대 이제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등록 대수는 한 2,600만 대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신차 등록에서는 보통 한 10%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하면서 한 7, 8% 정도 되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트렌드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캐즘 얘기도 나오고 포비아 얘기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제 그러면서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정책 오늘 여러 가지 또 좋은 기술도 얘기해 주시고 하시는데 저는 오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더라도 결국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의 어떤 뭔가가 베니핏에 대한 정책들이나 전략들이 있지 않으면 확산하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캐즈메로 얘기하면서도 보면 얼리 어답터들은 전기차를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살 사람들은 편리하고 또 경제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화재처럼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전기차를 추가로 살 사람들이 이제 본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서비스라는 겁니다.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기차의 제조나 배터리 제조에서 강국인 건 사실이지만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아직까지 리더가 없어요. 리더가 없고 다행인 거는 지난 이제 6월 18일 날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가 서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친하지 않은데 다행히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8대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했고 그 안에는 보면 옆에 이제 BNK도 계시겠지만 금융, 구독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부산에 가장 좀 최적화돼서 저희도 시나 이제 연구원에 제안을 드렸죠 물류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검사 진단 안전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제 그런 8대 서비스를 정부도 이제 이번에 그 발표를 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란 거죠. 이제 전기차는 이제 제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이게 더 성장을 하고 이거 자체가 운행을 많이 해야 사실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하는 거지 만들었다고 그게 기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좀 신경을 쓰고 그 관련된 정책, 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돼야 우리가 좋은 거를 만들어는 놨지만 그게 결국은 많이 쓰게끔 하고 그거에서 많은 혜택을 보게끔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도 이제 시청이나 아니면 우리 또 연구원에서 그런 이제 전기차의 사용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 부분들에 대한 것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부산이 또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 여러분들한테 약간 좀 그 눈속임을 해가지고 10분 정도 더 했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제5회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주제가 글로벌 녹색 성장 도시 부산을 만들자입니다. 예, 녹색 성장이라는 의미는 또 탄소 중립, 그다음에 기후 적응,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우리가 디지털 또는 그린 그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부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제가 그 코멘트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우리 남호석 박사님께서 마지막 보여드린 프레젠테이션은 아마 맨 마지막이라 지나가셨을 텐데요. 엊그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래요. 그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저 어디 뭐 저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갖고는 저는 참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남호석 박사님 했죠.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되면 가덕신공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 해상 풍력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 그다음에 부산의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좀 구체적인 그런 그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한 오늘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해서 더 그 타 기관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그 노력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참석해 주신 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플로에 좀 말씀을 좀 여쭙고 싶으나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서 제 직권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회 부산연구원 부산 이니셔티브 포럼 여기에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내빈 여러분과 참석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는 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포럼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